2030년 지구는 숨을 잃고 있다. 미국은 위성을 쐈고 중국은 바다를 봉쇄했고 유럽은 북극을 사유화하려 했다. 그리고 한국 바다에 김을 심었다. 처음엔 웃음이었다. 그러나 1초 후 정렬된 격자 위성 사진이 떠올랐다. 23톤 하루 포집량 6,800헥타르 김 양식장 면적 2.8조 원 블루카본 가치 그건 음식이 아니었다. 그건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뒤에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었다. 저는 기후 전문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전 세계 환경회의를 쫓아다니며 수많은 기술과 정책을 봤죠. 그런데 2030년 그 회의장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이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이 바다를 봉쇄하며 거대한 플랜트를 공개했죠. 유럽은 북극을 사유화하려 했습니다. 모든 강대국이 하늘과 땅을 차지하려 할 때 한국은 조용히 바다에 김을 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웃었죠. 김밥으로 지구를 구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컴퓨터 화면에 뜬 위성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렬된 격자, 하루 23톤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6,800헥타르의 바다, 2조 8천억 원의 블루카본 가치. 그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IRIS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발명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방식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UN 기후총회 개막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발표가 시작됐죠. 미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우주 위성 영상이 펼쳐졌어요. 우주에서 탄소를 수거하는 위성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죠.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500억 달러라고 하더군요. 우주 개발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어서 중국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해양 플랜트 공개였어요. 바다 한복판에 세운 거대한 시설물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인공섬까지 만들어가며 탄소를 포집한다고 했어요. 남중국해 전체를 플랜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기자들이 또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다음이 한국 차례였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펜을 쥐고 있었죠. 한국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희는 발표 대신 하나의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스크린에 단순한 웹사이트 주소 하나가 떴습니다. IRIS, KER. 그게 전부였죠. 다른 나라 대표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했죠. 페이지가 로딩되는 동안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다른 기자들도 하나둘씩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다 위 격자 모양의 구조물들이 위성 이미지로 보였어요. 센서들이 전송하는 수치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량, 수온, 염도, 해류 속도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위성은 올라갔고 바다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 바다의 질서를 심어놓았던 거죠.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IRIS 시스템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위성 사진을 확대해 보니 바다 위에 완벽한 격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김 양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일반적인 김 양식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각각의 격자마다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수온을 재고 염도를 측정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죠. 화면 한쪽의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하루 23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는 수치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었거든요. 6,800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의 김 양식장이 모두 이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 구역별로 생산량과 탄소 포집량이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컴퓨터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경제적 가치였습니다. 블루카본으로 환산한 가치가 2조 8천억 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었죠. 탄소를 돈으로 바꾸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기술 설명 부분이 나왔어요. 드론이 양식장 위를 날아다니며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했습니다. 수중 로봇들이 김의 성장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고도 했죠. 모든 데이터가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설계도였어요. 한국이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기술이 자라날 질서를 설계해 놓았던 거죠. 시스템 전체가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부분이 변하면 다른 부분도 즉시 반응했어요. 김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이 모든 걸 연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첨단 기술로 경쟁할 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완도로 향했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이곳의 바다는 제가 아는 바다와 달랐습니다. 뭔가 체계적이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이도현 박사를 만났습니다. IRIS 시스템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었죠. 첫 만남부터 인상적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이 적었지만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외국 기자분이시군요. 뭘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도현 박사가 조용히 웃었어요. 따라오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배를 타고 김 양식장으로 나갔습니다. 바다 위에 펼쳐진 격자들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멀리서 보면 거대한 체스판 같았습니다. 각 격자마다 드론이 날아다니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센서들이 물속 깊이와 수온, 흐름까지 측정하고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연동입니다. 이도현 박사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IRIS, NTIS, RPMS 이 세 시스템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연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정책에 바로 반영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연구소와 정부기관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줄 몰랐거든요. 보세요. 이 구역의 김이 평소보다 빨리 자라고 있어요. 센서가 이걸 감지하면 즉시 다른 구역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합니다. 화면에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한 구역의 성공이 전체 시스템으로 즉시 확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연구했고 한국은 연구의 흐름을 설계했던 거죠. 이건 행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과학과 정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배에서 내려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연구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센터 같은 분위기였죠. UN 회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발표 차례가 다가왔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들이 곱지 않았거든요. 미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밥으로 지구를 구하겠다는 건가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저으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럽 대표들도 비슷했습니다. 한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죠. 한국은 해양 농업국일 뿐입니다.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농산물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또 다른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들은 진짜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고 있었죠. 한국 대표단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말하고 싶었지만 기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했죠. 그때 이도현 박사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린말 대신 데이터를 씁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수치들이 떠올랐어요. 탄소 포집량이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분 단위로 계산되고 있었죠. 생태계 복원 효과까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숫자로 증명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몇몇 대표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검증된 데이터인가요? 독일 대표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어요. 제3자 기관의 검증을 받았습니까? 프랑스 대표도 따라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은 기술을 이해 못한 게 아니라 방식을 믿지 못했던 거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접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의 혁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저뿐인 것 같았거든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음 파일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복도에서 들은 대화가 녹음된 걸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기술은 그냥 쇼야. 농업 기술을 기후 기술이라고 포장한 거지. 우린 절대 이런 걸로 넘어가면 안 돼. 제 나라 외교관의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기자도 문제야. 클라라인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기후 포퓰리스트 같다고.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제가 믿고 있던 게 정말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졌어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이도현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박사는 바로 받았어요. 박사님, 저는 혼란스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기술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이도현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클라라 씨, 우린 바다를 계산했고 당신들은 바다를 이해했어요. 그 차이일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어촌 마을을 혼자 걸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한 노인분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김을 손질하고 계셨어요. 햇살이 김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김이 정말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노인분이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온화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요? 우린 그냥 김밥 재료라 부릅니다. 하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들고 있다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과학보다 무서운 건 정치였다는 걸.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득권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됐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이 평범한 노인분조차 변화를 느끼고 계셨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바다를 진심으로 믿게 됐습니다.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 순수한 가능성을 믿게 된 거죠. UN 회의장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어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어요. 김 양식장에서 탄소 포집이 일어나고 그게 매출로 전환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했죠. 크린의 완도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위성 영상이었어요. 격자 모양의 김 양식장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격자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이 화면 한쪽의 숫자로 표시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23톤의 이산화탄소가 포집되고 있습니다. 이도현 박사가 설명했어요. 숫자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탄소는 블루카본 크레딧으로 전환됩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화면에 금액이 나타났어요. 실시간으로 증가하는 수익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데이터 앞에서는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 대표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나요? 목소리에 조롱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진지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IRIS 시스템의 핵심 기술 일부를 국제 오픈소스로 전환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무료로 공개한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는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지구 기후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유럽 대표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대표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박사가 저에게 와서 조용히 설명해 줬어요. 기술은 팔 수 있어도 구조는 공유하는 겁니다. IRIS는 한국의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한국이 먼저 만든 것일 뿐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선도하는 거였죠.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몇 달 후 흥미로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IRIS 시스템을 모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기술 자체는 복사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지 못했어요. 부처 간 협력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연구소와 정부, 지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도현 박사가 설명해 줬어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어도 철학은 복사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설계 철학 자체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가 한국의 연구진을 파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작 단계였습니다. 중국은 또 달랐어요. 자체적으로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규모만 크고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큰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런 와중에 유엔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과학 특사직을 제안했습니다. 기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자리였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대신 완도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해양 데이터 전략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죠.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어요. 이도현 박사가 물어봤어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왜 포기하셨나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이긴 게 아니에요. 다른 모두가 아직 질문을 못한 거죠. 질문이 다르면 답은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유엔에서 일하면 기존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연구소 설립 준비를 하면서 많은 해외 연구진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고 방식을 이해하려고 했죠. 6개월 만에 12개국에서 연구진이 왔어요. 모두 자국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가능성이었던 거죠. 1년 후 유엔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특별 세션이었어요. 한국의 IRIS 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의심과 조롱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진지한 관심이 느껴졌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게 정말 해답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찾던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흐름이었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여러 나라에서 김 양식이 시작된 지역들이 점으로 표시됐습니다. 아직은 작은 점들이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설계하는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김을 기르는 방법이 아니라 바다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1년 전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암전됐습니다. 그리고 완도 어촌 마을의 영상이 나타났어요. 그 노인분이 여전히 김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노인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알아요? 우린 그걸 김밥 재료라고 불러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게 나라를 지키고 있더군요. 카메라가 바다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격자들이 보였습니다. 드론들이 날아다니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죠. 평범해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고 있는 풍경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기술은 전시되지만 방식은 설계되는 거라는 걸. 지구는 해답을 기다린 게 아니라 방향을 기다렸던 거죠. 완도 연구소에서 보낸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진들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들을 탐구했습니다. 김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 지구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프리카에서 온 연구진이 했던 말이었어요. 우리는 김 대신 해조류를 기를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철학은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이었다는 걸. 바다를 보는 관점을 바꾼 거였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시 정의한 거였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봅니다. 격자 위에서 자라는 김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 작은 해조류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남들이 하늘을 보며 경쟁할 때 바다에서 답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 답을 혼자 독점하지 않고 세계와 공유한 거였어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